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장미돼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민심의 풍향을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참고고요. 그 해당 언론기관이 냈을 때 오차 범위라든가 표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세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오후에 발표된 KBS와 연합뉴스의 합동조사 결과 안철수 36.8, 문재인 32.7, 홍준표 6.5, 심상정 2.8, 유승민 1.5. 5개 정당 후보들의 오자 대결 구도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결과 네, 조선일보 보도 결과 보시면요. 자, 역시 오자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37.5, 문재인 후보가 35.7, 홍준표 후보가 7.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 보도된 결과인데요. 37.7, 37.0. 그야말로 0.7이니까 이건 붙어 있다. 딱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고,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 35.2, 34.5. 자, 한겨레 신문에서도 아침에 육자 대결, 이 경우에는 김종인 전 대표, 전 의원까지 넣고 했는데 그야말로 똑같다. 37.7, 37.7. 자, 이거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누가 앞선다 말을 하기도 저희가 무서울 정도예요. 예, 여론조사랑 참 재밌는 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에 붙었을 때 8월 어느 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기고 다자구도에서 1등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굳히기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현상도 지난 화요일 날 디오피니언과 내리신문이 발표했던 그때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여론의 풍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론조사 하나가 얼마만큼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추세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반기문, 한교안, 안희정, 문재인, 다시 안철수로 5번의 변곡점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보수 성향의 갈고리 이런 표심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봐줘야 될 부분들이 누가 어떻게 실수를 덜 하느냐. 자, 결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보수 성향의 표를 쭉 흡수하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였다고 하면 선의 발언에서 훅 하면 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당의 컨벤션 효과, 당 후보가 결정되면 기본적인 프리미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폭탄은 흥미를 위한 양념이었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 하나가 훅 꺼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문재인, 안철수의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의 싸움이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5장의 여론조사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5장의 여론조사를 보여드렸는데 보면요, 문 후보가 앞서는 게 2개고요. 안 후보가 앞서는 게 2개고요. 두 사람이 소수점까지 동일한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2대 1대 2. 그야말로 팽팽하다고, 그러니까 각 언론가사가 짜맞춘 듯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발표하고 보니까 그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5가지의 여론조사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상당히 자체는 신뢰성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 자체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누가 마지막에 결승점을 통과할 것이냐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지금부터. 이제 다만 선거 대선 판세가 양강 구도가 이제 점점 고착화돼 간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들의 지금 줄다리기가 이제 팽팽함이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됐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첫째 누가 더 실수를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시간은 D-29일인데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다. 대선이라는 게 역대 대선을 보면은 하루아침에도 여론이 확확 뒤집혀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왔죠. 아마 양 후보 측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부터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문안 이 양강 구도 속에서 뒤에 본인들의 문재인 후보 진영이나 안철수 후보 진영에 누가 더 많은 앞으로 추가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른바 조직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언론에도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보도를 합니다만 15 내지 20%에 달한다는 보수층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요인이 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느냐? 또 중도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이 양강구도라는 말과 양자구도라는 말은 아주 다릅니다. 양강구도라는 것은 5자 대결, 6자 대결을 다 했을 때 두 사람이 1, 2위 후보가 도드라져 보인다. 이게 양강이고요. 양자 대결은 6자구도, 5자구도가 아니라 두 사람만 붙일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전제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양자 대결도 한번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먼저 문화방송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의 양자 대결.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만 상정해보면 48.4 대 39.2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51.4 대 38.3이다. 양자 대결을 전제한 겁니다. KBS와 연합뉴스 양자 대결 49.4 대 36.2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양자 구도일 경우에, 양자 대결일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지금 양자 대결 자체가 과연 그렇게 승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가상을 전제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확고한 추세처럼 일단은 보이는데 문제는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양자 구도에서의 그 상당한 그 승리의 동인 자체가 이 보수표의 그 결집 아니겠습니까? 그 보수표가 과연 안철수 후보가 선거날까지 이 보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가 아마 이 양자 대결의 결과가 현실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시급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네네.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물론 스스로 자각론을 외치면서 상당히 신뢰감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걸 심어준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반문재인 정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포비아에 이 상당히 이 겁을 내고 있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 자체가 어차피 이 보수 입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더 나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이 과연 얼만큼 지속될 것이냐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보수층들이 이렇게 결집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디디고 있는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호남 민심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 대결의 전제는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거나 포기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한데 좀 쉽지 않죠, 지금. 예, 그러니까 현실성은 지금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중도 특히 범보수층이 그전까지는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대선에 대해서 네네.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들썩이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이런 만일 더 양자 구도가 아니라 양강 구도에서도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상당 기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적극 투표층으로 바꿀 수가 있다. 보수 유권자층을 그렇게 그런 동의를 냈다는 면에서의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선을 마친 이후에 컨벤션 효과로 아마 40%가 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다 보면 지지율이 40%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예, 어쨌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들과 호프 타임을 했고요. 네네. 오늘 박은순 서울시장과 또 만나고 하면서 그동안에 남아있던 지지자들의 앙금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두 번째 변수는 네네. 네거티브 공방이 얼마만큼 강하게 벌어지느냐가 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 부분 유불리를 결정할 겁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흔들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철수 후보는
아주 그 허약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네거티브 공방이 얼마만큼 격렬하게 벌어지느냐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네네. 호남 표심입니다. 그렇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안철수 후보로 그 이동해 오는 과정을 호남 표심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네네. 그 평가가 안철수 후보로서 정권 교체가 그 맞다라고 하는 그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로 그 정권 교체는 틀렸다 하는 그 두 흐름들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힐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보수 성향의 대거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호남과 호남 출신의 그 주장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세 번째 그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